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기릿과 함께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슬슬 태풍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진짜 기상천외하죠. 태풍마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태풍의 영향이 좀 깊어지는지, 그렇다면 관련주는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바이든이 뭐 사퇴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금요일 날 있었고, 그때부터 증시가 조금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나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하며 어제 미국 증시 또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월요일 하락 출발할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기기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850만 대 IT 대란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주가 월요일 날 잠시 반짝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길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또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또 밑에서 올라오는 아랫꼬리 혹은 양봉 나오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21선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월요일날 잘 버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서 걱정이 나오지만 여기서 제발 잘 버티길 바라고, 그러려면 2차전지의 힘이 좀 필요하겠죠. 에코프로비엠 지난주 금요일 바이든이 사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6.4%나 상승했는데, 일단 바이든이 완주한다고 하니까 다시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시 쭉 올라오길 바라고, 그리고 바이든이 좀 우리를 위해서 사태를 빠르게 주말 사이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동은 나쁩니다. 외국인 연기금 전부 다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환율은 또다시 올라갔네요. 1391.5원, 그리고 유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78.64까지 하락합니다. 미국 시장은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날 안 좋고요.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또다시 얼굴을 살짝 들고 있네요. 하지만 큰 틀로 보면은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럼 비트코인이 좋으면 우리도 오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요즘 비트코인은 뭔가 인버스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트럼프 관련주라서 그런데,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코스피는 하락 확률이 크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코스피 1%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인 관련주 방금 전에 봤다시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관련주가 장 초반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뭔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너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와중에 바이든이 사퇴하게 된다면은 증시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아직까지는 강행하고 있어서 언제 이 소식이 나올지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사퇴 전까지는 비트코인 관련주, 대북주 관련주, 재건주 관련주 등 트럼프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사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면은, 혹은 뭐 트럼프의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때까지 올랐던 애들은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요. 그 반대로 반도체 2차 전지는 상승할 거고요. 마리화나 관련주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잘 노려준다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꼭 그러한 단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H3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만약 내준다면 수출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일단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과 음식료 덩달아 기대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대왕거래 관련주 아마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의 지속성을 보도록 하고, 원전주는 아마 이번 주가 바닥을 다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이제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의 계좌도 당연히 쪼그라들고 있겠죠. 마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떨어짐 있으면 다 오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막 국장을 떠난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한 얘기를 한 적도 그렇게 많았지만 결국 시간 지나 보면은 다 회복되고 내 계좌는 또다시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그런 경험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별다르지 않겠죠.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두산밥켓, 시프트업,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DB하이텍, 셀트리온, HD 현대인프라코어, 네이버, 삼성 E&A를 매수합니다. 열심히 매도하는 와중에 이런 친구들은 샀네요. 그리고 외국인을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많이 샀습니다. 이 친구도 열심히 매도하는 와중에 삼성중공업을 크게 매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크게 매수, LG전자, LG노텍, 삼성전기, 알테오젠, 고버스, KTNG, 현대차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개인부들입니다. 이번 주에 뭘 그렇게 많이 샀나요? SK하이닉스를 많이 샀네요. 그리고 LG화학, 코스닥 레버리지, 삼성 SDI,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레버리지, 현대차, LG엔솔, 한미반도체, 한전기술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트럼프 당선 관련주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방산주, 코인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오크라 재건 관련주, 대북주 등등 여러가지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대왕고래 관련주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첫 시추지가 대왕고래로 낙점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대왕고래가 이제 6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증시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관세 10%는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증시가 슬슬 힘을 잃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다만 요즘 피팅밸브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식으로 그 섹터에서 파생 섹터가 나오는 그 시점 그 전으로 단기 고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목요일입니다. 원전 관련주가 장 초반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주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하지만 그때가 바로 세론 타이밍, 그 이후로 주가는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K가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그룹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TSMC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만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반도체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사퇴한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 특히 2차전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과연 주말 사이에 이러한 뉴스가 제발 나와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나오면은 내일 우리나라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중국 7월 LPR 발표. 화요일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수요일입니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오네요. 드디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매우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더블 폰 출시. 인터참 코리아, 인코스맥스 코리아가 열립니다. 화장품 전시회죠. 목요일입니다. 중복입니다. 이번 목요일에는 뭘 먹어볼까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트럼프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하죠. 기업 경기 실사지수, 경제심리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파리올림픽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가? 일단 화요일에 테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있네요. 다음으로 목요일이 정말 많습니다.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등 이러한 조선주가 있고 LG생건, LG엔솔 이러한 2차전지도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가 이렇게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이의 수도 이렇게 많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